이번에는 가상 클래스 중에서 몇 번째 자식을 불러라 하는 식으로 하는 가상 클래스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태그를 보면은 부모, 자식 태그가 있다고 했을 때요. 만약에 부모 태그 안에 있는 어떤 자식 태그를 선택을 하는데 첫 번째 자식을 선택하고 싶을지 마지막 자식일지 아니면 세 번째 자식 등등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림을 보자면 첫 번째 자식 태그에 콜론 해주고 first child라고 해주면 부모 안쪽에 있는 자식 태그 중에서 첫 번째 녀석을 선택을 해줍니다. 두 번째 보면 last child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이번엔 당연히 마지막 자식을 선택을 해주게 되겠죠. nth child 해주고 가로 표시를 해주고 몇 번째인지 숫자로 정확히 써주게 되면요. 그 숫자 번째의 자식을 선택을 해줍니다. 밑에 두 개는 어떤 거냐면 뭐뭇을 제외하고 라는 형식으로 쓸 때는 다음과 같이 써줍니다. 콜론 not 해주고 가로치고 다시 콜론 first child, last child, n번째 child 등등으로 약간 변형, 조합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HTML 태그를 보자면 지금 div 태그 안쪽에 p 태그가 6개나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p 태그 안쪽에 있는 6개의 p 태그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스타일링을 할 때 각각의 클래스를 붙여줄 수도 있고 아이디를 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배운 가상 클래스로 이것들을 스타일링 해줄 수 있는데요. 자, 한번 예시를 볼까요? 자, 첫 번째 예시는 n번째 녀석을 불러라 할 때는 nth child라고 해주고 숫자를 정확히 써주면 된다고 했어요. 즉 패러그래프 3이라는 p 태그가 세 번째 p 태그 자식이잖아요. p 태그 형식의 세 번째 자식 해줬기 때문에 p 콜론 nth child 3이라고 써주었습니다. 그 밑에는 p first child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똑같은 형식으로 첫 번째 녀석을 선택을 해줬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스타일링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거는 last child, 의미 그대로 마지막 녀석, 이 6번째 녀석을 스타일링하는 걸 테고요. not last child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녀석 빼고니까 1에서 5번째 태그, p 태그들은 전부 다 해서 폰트 사이즈 150으로 해서 전부 다 커졌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not first child, 그러니까 첫 번째 차일드 자손을 제외하고는 텍스트 데코레이션 라인 스루, 그러니까 각각 요소에 그냥 줄을 찍 그어버려라 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자손인 패러그래프 1이라고 되어 있는 녀석 빼고는 다 줄을 그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정리하자면 first child, last child, nth child, not child라고 하면은 몇 번째 숫자로 되어 있는 그 녀석들의 자손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예시를 보면은 여기 실습 자료 들어가 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여러 가지 다 설명은 안 드리고 여기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여기 OL 태그, LI 태그는 나중에 배울 텐데 이렇게 리스트를 스타일링 할 때 쓰는 게 OL 태그, LI 태그입니다. 근데 nth child에 e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n은 짝수 번째를 의미해요. 홀수 번째라고 하면 당연히 en 플러스 1이겠죠. 그러니까 en, 그러니까 두 번째 녀석, 네 번째 녀석, 여섯 번째 녀석은 어떻게 해라 라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로 여기서 보면은 여기 리스트에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만 스타일링 된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4개의 div 태그? 어, 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빽빽하게 요소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컨테이너 A부터 D까지.
간격이 없어서 되게 답답해 보이는데 여기에 간격을 이렇게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컨테이너 A와 B 사이, B와 C 사이, C와 D 사이에 간격을 주는 방법입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선택한 방법은 마지막 요소, 이 컨테이너 D 빼고 A, B, C 컨테이너에 이렇게 마진 값을 주는 거예요. 마진 라이트 값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컨테이너가 다 들어있는 A, B, C, D가 모두 자손이라고 봤을 때 not last child 컨테이너 D만 빼고 모두에게 margin right 값을 주면 되겠죠. 이것을 지금 제가 작성해 놓은 코드에다가 한번 써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코드가 있는데요. 먼저 HTML 태그를 볼까요? 일단 제가 컨테이너 전체를 다 넣을 수 있는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었고 그 안에 컨테이너 A, B, C, D를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안에다가 H2 태그를 공통적으로 넣어놨죠. 그리고 나서는 여기 스타일링 한 것을 보면은 안 배운 것도 있긴 있지만 일단 배운 것만 보자면 이 컨테이너의 너비를 1000픽셀로 두고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오토로 해서 가운데 정렬을 했어요. 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라는 것은 나중에 배울 수도 있고 혹은 이 수업의 범위를 더 넘어갈 수도 있긴 있어서 일단 그냥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여기 플렉스라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있을 때 이 녀석들의 여백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답답한 거죠. 여기다가 간격을 주려면 여기 정답이 있지만 여기 컨테이너 너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컨테이너 A, 컨테이너 B, 컨테이너 C라고 불러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margin right 한 20픽셀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줘도 당연히 상관없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도 똑같이 작동을 하지만 이거를 한 줄로 쓸 수 있는 코드가 방금 배웠던 nth child이고 뭐 not last child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인데 그 안에 있는 div 태그를 스타일링 할 거고 그치만 뭐를 빼고 하냐면 마지막 태그 last child만 제거하고 스타일링을 한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번에 배울 녀석은 가상 클래스가 아니라 가상 요소 선택자입니다. 쓰는 방법은 콜론을 2개 쓰는 게 특징이에요. 가상 요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HTML 코드에 실제로 태그를 새롭게 집어넣은 게 없는데 거기에 뭔가를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게 가상 요소 선택자예요. 가상 클래스의 경우는 콜론을 1개 썼고 가상 요소는 이렇게 콜론을 2개 쓰는 게 일반적인데요. 브라우저가 하도 틀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콜론을 1개만 써도 작동은 한다고 합니다. 많이 쓰는 가상 요소 선택자를 보자면 first letter, first line, before, after 특히 before, after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first letter는 어떤 요소가 있으면 첫 번째 글자만 스타일링하고 싶을 때 쓰는 선택자예요. 뭐 예를 들어서 p 태그가 있을 때 p 태그의 맨 앞 글자만 스타일링하고 싶다면 원래는 그 안쪽에 스팬 태그를 넣어서 해결을 할 텐데 이 경우에는 그냥 first letter라는 걸 써주면 되고요. first line은 특정 요소의 첫 번째 줄들을 스타일링을 해줄 때 씁니다. 마찬가지로 스팬 태그를 쓸 수 있지만 이것도 스팬 태그 쓰지 않아도 첫 번째 줄은 스타일링 해줄 수 있게 바꿔줍니다. before는 내가 선택한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 앞에 가상의 무언가를 넣고 싶을 때 쓰는 가상 요소 선택자이고요. after는 반대로 뭔가 선택한 요소 뒤에 가상의 요소를 넣을 때 사용합니다. 예시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냥 예시로 작성해 놓은 코드입니다. 자, 보면은 여기 첫 번째 줄만 굵게 되어 있죠.
원래 현재 저희가 배운 상태라면 여기가 p 태그일 테고 p 태그 안쪽에 스팬 태그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써주면 되고 뭐 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스팬 태그로 감싸진 요소들의 앞뒤에 뭔가를 넣는다고 써놨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입섬이라고 되어 있는 그 의미 없는 글자의 앞뒤에 꺽쇠가 이렇게 앞뒤로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꺽쇠를 자동적으로 넣어줄 수도 있지만 가상 요소 선택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것도 볼까요? 피겨 여기 img 태그일 테고 이 피겨 앞에 가상 요소 선택자를 써서 이렇게 피겨라는 제목을 달아주는 거예요. 이 img 태그라면 모든 거 앞에 피겨라는 것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편리한 이유가 만약에 가상 요소 선택자가 없다면 img 태그 앞에다가 우리가 일일이 이 피겨를 달아주어야 할 거예요. 그치만 이 가상 요소 선택자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img 태그를 선택하고 가상 요소 선택자, 뭐 after, before를 넣어서 img 태그 앞뒤에는 꼭 뭐가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앞에 써놨던 그 그림을 코드로 써놓은 거예요. 뭐 여기 아직 스타일링 부분은 없지만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h2 태그, p 태그, h2p 뭐 안쪽에 스팬 태그들이 있고요. 피겨는 안 배웠지만 img 태그에 대한 설명을 같이 넣어서 합쳐줄 수 있는 태그를 이르는 게 피겨 태그입니다. 아무튼 img 태그가 있고 제목이 있어요.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생긴 게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여기 있죠. 첫 번째 줄만 굵게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태그 앞줄을 어떻게 선택했을까? 두 번째도 볼까요? 여기 입섬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앞뒤에 꺽쇠 표시가 없어요. 그쵸? 근데 여기 앞에서 봤을 때는 꺽쇠 표시가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 갑자기 꺽쇠가 어디서 나왔는가? 세 번째, img 태그 앞에 그림 앞에 figure라고 까맣게 써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요. 쟤는 어디서 왔을까? 여기 img 태그 앞에 물론 이 figure가 있지만 이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뭐 h2 태그, h3 태그 같은 걸 쓰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써 놓아졌을까? 이런 의미는 드는데요. 이것을 스타일링 할 때 이렇게 가상 요소를 모두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맨 앞에 거 p 태그 맨 앞줄 선택할 때는 콜론 퍼스트 라인 맨 앞줄을 선택하고 볼드 처리해라 라고 하면 여기 맨 앞줄이 무엇이 됐건 맨 앞줄만 볼드 처리해 주고요. 스팬 태그 before에는 꺽쇠 여는 표시, after에는 꺽쇠 닫는 표시. 그러니까 이 스팬 태그 입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앞에는 여는 꺽쇠, 뒤에는 닫는 꺽쇠를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이 img 태그 앞에 figure라는 텍스트가 들어가는 거는 이 그림 img 태그 앞에 figure 앞에 이 컨텐트라는 거는 글자를 직접 넣으라는 소리예요. figure라는 글자를 넣고 그걸 블럭 처리하고 너비는 뭐 70% 해서 스타일링 해라 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스타일링을 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이렇게 가상 요소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한꺼번에 무언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거는 전체 선택자인데요. 전체 선택자는 그냥 별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HTML 태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선택할 때는 전체 선택자를 쓰면 됩니다. 저는 전체 선택자를 쓰는 상황이 박스 사이징을 할 때 쓸 때도 많이 있어요. 박스 사이징 볼더 박스라고 해줄 때
이렇게 별표 표시해주고 할 때도 있고요. 모든 요소들의 저절로 마진 값이 들어가니까 그냥 리셋 해주기 위해서 마진 패딩 0으로 시작하고 스타일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성 선택자라는 것도 있는데요. 저는 써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많이는 안 써봤는데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id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녀석, 클래스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녀석, 타이틀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녀석을 선택을 해주려면 이렇게 꺽쇠해주고 id. 이것의 의미는 그냥 id라는 속성을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불러오라는 의미겠죠. 같은 방식으로 얘는 타이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녀석들. 여기 예시는 shape, title이라는 것을 동시에 갖고 있는 녀석들을 선택을 하는 거고, 마지막처럼 title이 예를 들어서 about css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녀석을 선택을 하려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페이지의 것들은 더 많이 써본 적은 없습니다. 많이 써본 적은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그냥 어떻게 쓰는지만 보자면 만약에 href라는 속성이 있고 그 값이 http://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녀석을 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src, 소스가 뭔가 있을 때 뭐뭐.svg로 끝나는 것이 있을 때 뭐뭐로 끝나는 걸 할 때는 이렇게 달러 표시. 이번에는 속성 값에 어디엔가라도 이 선택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 녀석을 선택을 하려면 이렇게 별표 표시를 써주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쓰는 경우는 없었으니까 뭐 많이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선택자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몇 단계까지 갔더라? 한 20단계 이상까지 가다가 일단은 중지했었는데 이 게임을 32단계까지 다 통과한 학생들은 이 선택자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한번 일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 그냥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HTML, CSS랑 완전 똑같은데 그걸 약간 시각적으로 재밌게 만들어 놓은 게임이에요. 지금 9단계네요. 1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HTML 전체라고 봤을 때 그 안에 플레이트가 두 개가 있죠. 그쵸? 이거를 HTML 뷰어에서 봤을 땐 테이블이라는 클래스 div 태그가 있고 거기에 플레이트가 있어요. 이 플레이트 둘 다 움직이는 녀석 선택해 주려면 플레이트라고 써주면 되겠죠. 통과. 이번에는 벤또가 있고 플레이트가 있고 벤또가 있어요. 벤또 두 개만 스타일링 하려면 벤또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여기 플레이트 중에 특히 이 녀석을 보면은 fancy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네요. 그럼 id fancy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통과. 이번엔 벤또 플레이트 위에 사과 그리고 사과가 있어요. 플레이트 위에 사과라고 하려면 플레이트 안에 있는 애플이겠죠. 이번엔 벤또 안에 오렌지. 아이디가 있는 플레이트 안에 피클. 그럼 아이디가 팬시인 녀석을 찾고 그 안에 있는 피클 성공했어요. 6번 이건 뭐죠? 애플인데 작은 애플 두 개만 선택하래요. 애플인데 작은 애플. 그냥 스몰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까지 쭉 한번 가보세요. 만약에 하다가 못하면은 여기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하는 데까지 해보고 나면은 이 셀렉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